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하는 재밌는 관찰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나 식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 재료인 양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양파는 선생님이 집에 있는 것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마트나 채소 가게에 가서 양파를 사면 위에 이런 줄기 부분은 본 적이 없지요. 자, 집에서 그냥 양파망에 넣고 며칠 보관하다 보니까 이게 자라났어요. 보관하다 이게 자라났다는 것은 이제 좀 먹을 때가 지나서 먹기 어려워진다. 여기다 좀 더 보관하게 되면 양파에 곰팡이가 핀다거나 양파가 이제 물러져서 먹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양파를 무척 좋아하죠. 양파는 특유의 향기와 매운맛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뉘는데요. 선생님은 아주 좋아합니다. 양파를 정말 좋아해요. 양파는 씹을 때 아삭아삭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맛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가열해서 요리하면, 볶거나 찌거나 굽거나 이렇게 가열해서 요리하면 아주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친구들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때 양파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자, 그러면 양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양파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짓던 사람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많이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왔다고 전해지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음식의 대표적인 양념 채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양파는 암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며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양파는 부추, 파와 함께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키우기가 까다로워서 손이 많이 간다네요. 양파는 가을에 밭에 모종을 심어서 겨울과 봄을 보내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양파에 먹는 부분을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뿌리가 아니라 비늘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래요. 줄기가 비늘처럼 겹겹이 붙어서 큰 덩어리로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양파의 속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칼을 사용할 텐데 칼은 위험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따라 하지 마세요. 그냥 관찰만 하고요. 꼭 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트 같은 데서는 이렇게 싹이 나 있는 양파를 팔지 않아요. 이건 이제 음식으로 먹기가 조금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자, 이 싹이 없다라고 치고 마트 가서 양파를 사게 되면 이렇게 껍질에 쌓여 있는데 이 양파는 흔히 우리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황색 양파예요. 껍질 색깔이 누런색이라고, 황색 양파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뿌리 털이 보이고요. 양파를 사서 어디 투명한 물컵 같은데 이 부분을 또 담궈 두면 뿌리가 자라서 양파가 싹이 올라오면서 계속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찰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음식점에서 이제 양파를 재료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오면 이 껍질을 먼저 벗겨야 되겠죠. 벗기기가 불편할 때는 물에 담가뒀다가 씻으면서 벗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벗기면 양파 껍질도 한 겹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검은 부분은
양파를 보관한 지 오래되어서 곰팡이 같은 것이 이제 생겼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가 생긴 부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양파 껍질을 이렇게 계속 벗겨보고, 우리가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파는 여러 개의 껍질이, 아이고, 이게 양파 오래돼서 그런지 이렇게 물이 배어 나오고, 신선한 양파를 재료로 썼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자, 그러나 괜찮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 껍질을 벗기다 보면 양파 살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양파는 보관이 잘못되어서 상당히 좀 많이 상했어요. 자, 그래도 먹는 걸로는 안 되지만 관찰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맨손으로 까다 보니까 벌써 이제 손에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요. 양파가 가진 이 매운 성분 때문에 이런 느낌이 받는데, 이 부분은 양파에 핀 곰팡이니까 절대 먹지 말고, 혹시 만졌으면 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칼로 양파를 한번 썰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어머니께서 양파를 요리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양파는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고 껍질을 다 까면 속살이 하얘요. 자, 양파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잘라 보겠어요. 나중에도 쌤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양파가 뿌리인 줄 알고 있는데 뿌리가 아니에요. 이 양파 우리가 먹는 이 부분까지 줄기고요, 여기 아래부터 뿌리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진 부분도 역시 줄기인데, 자, 이제 뿌리 쪽을 잘라보고요. 자르니까 이제 양파의 향기가 이제 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양파의 줄기가 올라왔던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안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이 양파 자른 면이 잘 보이나요? 다행스럽게도 안쪽에는 아직 상하지 않은, 곰팡이가 피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까볼게요. 양파를 까서, 자, 벗기다 보면요, 이 양파에 아주 얇은 껍질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뭔가 끈적끈적하면서도 향이 많이 나오고 반쯤 투명해서 빛이 통과될 것 같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양파의 표피라고 그래요. 표피. 자, 양파의 표피인데, 실제로 양파는 이런 표피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표피를 나중에 자세히 관찰해 볼 텐데요, 표피를 보면 비교적 쉽게 양파를 이루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까도 양파 같다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덜어내었더니 양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양파를 계속해서 비슷한 모양이 여러 겹으로 덮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비늘줄기라고 해요. 비늘줄기. 이렇게 잘라서 씻어서 짜장면을 먹을 때처럼 그냥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간장 같은 것에 담궈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하고, 또 튀겨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다져서 각종 요리에 양념으로 넣기도 하는 아주 고마운 양파죠. 양파가 아삭하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양파가 아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선생님도 입에서 지금 군침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파의 표피세포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겠어요. 자, 이제 양파의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양파의 표피세포를
수집해 보겠어요. 자, 요렇게 양파의 표피세포가 껍질을 벗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짝 나오죠.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슬라이드 글래스라고 하는 것에 이 현미경으로 보고자 하는 재료를 잘 올려놔야 되는데요.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잘 관찰이 되는 게 아니라 관찰하기 적당한 정도로 잘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글라스에 잘 달라붙게 물을 이용해서 붙여야 돼요. 보기에는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 확대해서 보면 표면이 울퉁불퉁하지요. 그래서 그런 울퉁불퉁해지지 않도록 잘 펴고 아주 작게 잘라서 붙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포를 관찰하려고 하면 나중에 그냥 이대로 확대한 모습도 보여드릴 텐데 기대하는 만큼 잘 안 보여요. 세포가 너무 작은 것도 작지만 우리가 눈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색깔이. 그래서 일부러 잘 볼 수 있게 염색을 해서 관찰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과학 수업을 위해서 염색이 되어 있는 프레파라트,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슬라이드 글래스 위에 올려서 만든 것을 프레파라트라고 하는데, 이 프레파라트를 과학사에서 팔아요. 이렇게 생긴 양파 표피 프레파라트를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파라트를 현미경을 이용해서 한번 관찰을 해 보겠어요.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자, 프레파라트를 현미경에 있는 이 부분을 재물대라고 하는데요. 이 재물대, 뭔가 재물을 바친다 하는 기분인가요? 그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가장 낮은 배율, 그러니까 가장 작게 보이는 배율에서 먼저 관찰을 하고요. 점점점 배율을 높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현미경은요, 40배, 100배, 그리고 400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40배로 확대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이제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명을 사용했는데요. 조명빛이 좀 밝아서 눈이 부시죠. 40배로 관찰하니까 뭔가 작은 길쭉한 동그라미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자, 100배로 관찰하니까 아까 40배일 때보다 세포 하나하나의 모양을 더 보기가 어려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염색을 하게 되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선이 구분되어서 보여서 알기가 쉬운데요. 그냥 보니까 좀 쉽지는 않죠. 400배, 아주 큰 400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400배로 확대하면 이제 어떻게 보일지 또 한번 기대가 되죠. 네, 확실히 400배는 다르군요. 아주 크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포의 모양과 이 가운데 있는 핵도 보여요. 염색을 안 했는데도 이게 핵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위치는 딱 정가운데에 있는 건 아니고 아래쪽에 있기도 하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도 한데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바로 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과학실에서 가지고 있는 염색이 되어 있는 프레파라트로 40배부터 400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염색이 되어서 만들어진 프레파라트의 40배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양파 세포들이 저렇게 따닥따닥 모여 있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가운데 점 같은 게 핵인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들죠. 자, 이번에는 100배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참 신기하죠. 생명이 저런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가요. 자, 이번에는 400배입니다 400배는 대단하죠.
아주 커다랗고 핵이 정말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양파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찰도 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평소에는 그냥 먹기만 했던 음식인데 이렇게 또 자세히 뜯어서 관찰을 하니까 색다른 느낌이 들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도 끝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관찰하는 수업을 계속하면 좋겠지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재밌는 관찰거리를 가지고 만나도록 약속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